미국에서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 우한을 방문한 시카고 거주 60대 여성이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대표 명절인 설날을 맞아 오늘 플러싱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설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욕 내 45곳의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이 우리의 도시, 우리의 투표라는 이름으로 투표권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자 10명 중 1명은 신청서가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이후 최다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으로 참전했던 미 시민권자에게도 미군 참전 용사들과 동일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22개 주에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례 63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늘 최근 중국 우한을 방문한 시카고 거주 60대 여성이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현재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국립면역호흡기질환센터의 낸시 메소니에 박사는 브리핑에서 이 여성의 확진 소식을 전하고 현재 22개 주에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례 63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소니에 박사는 환자가 1월 13일 우한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후 며칠 뒤 증세가 나타나 의료인에게 연락했고 현재 격리병동에 입원해 있지만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환자가 중국에서 돌아온 후 주거지 바깥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접촉자들은 증세 검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메소니에 박사는 일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가 미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현재로서 미국 공공에 대한 즉각적 위험은 낮지만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1일 최근 우한을 다녀온 워싱턴 거주 30대 남성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대표 명절인 설날을 맞아 오늘 플러싱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설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인종이 모여 사는 미국의 아시안들의 명절과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 189 중학교에서 제10회 설맞이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아시아 대표 명절인 설날을 맞아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다양한 민족의 전통 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준비한 한국 전통 진도춤, 중국 학생들이 준비한 사자춤, 아프리카 전통 노래 등 다양한 볼거리가 학생들의 흥을 돋게 했습니다. It's a way for us to really show our great gratitude to the various communities in the Flushing area to help our students to really connect with their cultures. 토비 스타비스키, 존 리우, 롱김 등 지역 정치인들도 행사에 참여해 설맞이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동양인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설날 같은 할리데이가 우리의 할리데이만 아니고 우리 미국에서 다 할 수 있는 할리데이라는 것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크면서 진짜 미국에서도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미국에서 똑같은 백그라운드 생각해서 할 수 있습니다. 행사의 진행을 맡은 뉴욕 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은 매년 진행되는 189 중학교의 설맞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미국 사회에 아시아 전통 명절인 설날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영주권자와 합법적으로 일하는 비시민권자에게도 뉴욕시 참정권을 보장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 내 45곳의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도 우리의 도시, 우리의 투표라는 이름으로 투표권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대략 50만에서 100만 명의 이민자들도 뉴욕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 이민자연맹과 민권센터 등 뉴욕 내 45곳의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23일 뉴욕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참정권의 확대를 위한 우리의 도시, 우리의 투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의원은 영주권자와 합법적으로 일하는 비시민권자에게 뉴욕시 참정권을 보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18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에 한해서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조례안이 시행되면 뉴욕시의 각 선거에서 영주권이나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시민권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스티븐 최 뉴욕 이민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정책과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데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이번 조례안은 보다 포괄적인 21세기 민주주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50만에서 100만 명의 이민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권 신청자 10명 중 1명은 신청서가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는 약 82만 5천 건의 시민권 신청서가 접수됐는데 9만 7천 건가량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률이 12%에 달하는데요.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발표한 이민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시민권 신청서 82만 4,970건 중 12%에 달하는 9만 6,952건이 기각됐습니다. 2011년 이후 최다 기각 건수입니다. 2017년 8만 3,176건에서 2018년에는 9만 2,586건으로 만 건 가까이 늘어났고 지난해 다시 4,300여 건이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산하 이민자통합연구센터에 따르면 시민권 서류 수속 과정에서 탈락하는 원인에는 음주운전이나 각종 범죄 기록 외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록도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시니어들이 어려운 점으로 꼽던 시민권 시험의 경우 응시자의 90%가 합격해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은 가족 또는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3년 후 귀화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가 귀화 신청을 할 때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어를 구사하고 읽고 쓸 수 있으며 우수한 도덕 정신을 갖춰야 하고 미국 역사와 사회에 대한 상식과 헌법에 대한 지식을 입증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미 전국에는 17만에서 20만 명의 한인 영주권자가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춘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으로 참전했던 미 시민권자에게도 미군 참전 용사들과 동일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유럽계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 후 10년 후부터 미군과 동일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법이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3일 연방하원에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 구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으로 참전한 미 시민권자에게도 미군 참전 용사와 동일한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길 시스네로스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같은 민주당 소속의 앤디 킴과 그레이스 맹, 빌 파스크렐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입법 성사를 위해 마쿠에서 노력하고 있는 재미 월남 참전 전우회 측은 그간 한인 참전 용사들 사이에서 미군과 동일한 의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많았지만 실제로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베트남 제향군인의 총회에서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 시민권자에게도 미군과 동일한 의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연방 의원들이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우회 측은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유럽계 이민자들의 경우도 시민권 취득 후 10년 뒤부터는 미군과 동일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법이 있다며 이번 법안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식당과 소매점들은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금을 지불할 때 카드로 결제 시보다 금액을 올려서 받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첫 번째 위반으로 적발되면 $1,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적발 시에는 $1,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3일 뉴욕시 의회가 대표 발의자 리치 토레스 뉴욕시 의원을 포함한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캐시리스 벤 조례안을 표결에 붙이고 찬성 43표, 반대 3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뉴욕시 식당과 커피숍 등 소매업소들이 고객에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만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현금을 지불할 경우 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금액을 올려서 받는 것도 금지합니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 위반은 $1,000,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엔 $1,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토레스 의원은 모바일이나 카드 결제가 선호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금으로 지불할지 아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는 모두 지난해 유사한 금지 방안을 승인했고 몇몇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의 조례안의 경우는 단순 카드 결제 외에 차량 공유 서비스와 식자 배달 앱까지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더 진일 보완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캐시리스의 확산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앱으로 결제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들을 소외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체에서는 약 20%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부동산 거래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가들이 모기지 등록세를 내지 않고 채권이나 CD를 이용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거래세를 확대해서 세금을 추가로 걷어들이고 공공주택 건설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주 상하원 의원들은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 투자자들이 관련법의 허술함을 틈타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왔다며 부동산세 관련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줄리아 살라자 주 상원 의원과 하비 앱스타인 주 하원 의원은 이 부동산세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 세금을 추가로 걷어들인다면 공공주택 건설에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가들이 내지 않았던 거래세를 확대하고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반적으로 뉴욕에서 집을 구입해 $200,000를 모기지로 얻을 경우 최소 $1,000를 모기지 등록세로 내야 하지만 부동산 투자자들은 채권이나 CD를 이용하며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살라자 주 상원 의원은 이 같은 허점을 없애고 모두가 모기지 등록세를 내도록 한다면 세법이 공평하게 적용되고 앞으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더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추가 재원은 뉴욕주 공공주택 건설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세 전문 변호사들은 이런 움직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모기지 등록세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에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시 퀸즈의 아파트 렌트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퀸즈의 아파트 평균 렌트는 $2,557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3.9%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렌트 비용 동향을 추적하고 있는 렌트카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퀸즈의 아파트 평균 렌트는 지난 2019년 12월 기준으로 $2,557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인 2018년 12월의 평균 렌트와 비교하면 3.9% 상승했습니다.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미 전국의 아파트 평균 렌트가 $1,474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퀸즈의 렌트는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아파트 평균 렌트는 지난해 12월에 $2,929를 기록해 1년 전인 2018년 12월과 비교할 때 3.6%가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맨하튼의 아파트 렌트는 지난해 12월 $4,211를 기록해 1년 전보다 $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내 거주하는 성인의 41%만이 응급 상황 시 필요한 비상금 $1,000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37%는 $1,000도 없어서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생기면 돈을 빌려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금융정보 매체 뱅크레이트닷컴은 20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내 거주하는 성인의 41%만이 비상금 $1,00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에 가게 되거나 자동차 수리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000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저축을 하고 있는 성인이 전체 41%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37%의 경우는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중 약 10%는 크레딧카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충당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14%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7%의 경우는 개인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한 달 수입이 끊기면 그대로 거리에 나서야 하는 페이첵 투 페이첵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뱅크레이트닷컴의 한 금융분석가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비상시를 대비하는 충분한 저축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피살된 것으로 보이는 40대 한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타살일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한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아파트를 방문한 지인에 의해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니밴, 경찰 미니밴 차도 와 있었고 한 7, 8대 됐었나 봐요. 내가 여기에 한 12시쯤 나갈 때 있었고 들어올 때가 한 2시 가까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때까지도 있었어요. 이웃 주민들은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 유닛에 피해자 외에 한 남성이 자주 드나드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일단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ecause everything is so preliminary, so there's nothing that it's 100%. All I can say is that there was someone that died at the location, and part of it is, we have to call the coroner and everybody. It's just the regular process. 아파트 관리소 측은 사건 정황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는 등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폴리스틱 팔면하고 먼저 얘기하셔야 되겠는데요. 모르겠어요. 폴리스틱 팔면하고 먼저 컨트롤하세요. 경찰은 최초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이 아파트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사건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발견됐습니다. 보건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항 당국은 어제 저녁 멕시코시티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2546편을 타고 LA 국제공항으로 도착한 한 승객이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여 격리 조치하고 우한 폐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승객은 격리 조치돼 혈액과 조직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염 여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남가주와 중국을 오가는 여행객 가운데 최소 1명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과 함께 쥐의 해를 환영한다며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찬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여러 방식으로 이 나라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경제를 강화시키며 국방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면서 미국에 대한 이들의 헤아릴 수 없는 기여는 이 나라 역사와 정체성의 특별한 일부라고 전했습니다. 퀸즈와 브루클린을 잇는 전철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3일 화물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열차 선로를 활용해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전철 노선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전철 노선은 브루클린의 베이리지와 선셋팍에서 출발해 퀸즈 아스토리아까지 이어지는 16마일 구간입니다. 교통부가 항공기 객실 내 반려동물의 동반 탑승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항공사에 부여하고 장애인 보조동물의 탑승은 훈련된 장애인 보조견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반 애완동물을 장애인 보조동물이라고 속이고 동반 탑승하는 승객들이 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 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 운송 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2일 오후 4시 30분쯤 퀸즈 포레스트힐 71가역에서 빈대가 발견돼 역내 조정실 등을 소독하기 위해 역무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전철 운행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E라인과 M 라인 그리고 R라인 전철 운행이 3시간 정도 지연됐습니다. 한편 이날 밤 8시 40분쯤에는 59가 컬럼버스 서클역의 전철 내에서 숨진 노숙자가 발견됐는데 빈대가 시신을 뒤덮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